북쪽에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쪽의 인도양의 열대 바다까지 뻗어 있는 광활한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는 큰 꿈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도의 가장 큰 꿈 중 하나는 바로 자국에서 첨단 잠수함 함대를 건조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이나 영화에서 잠수함을 본 적이 있나요? 잠수함은 거대한 금속 물고기처럼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잠수함은 수면 아래에 숨어서 위의 적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배에 몰래 접근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밀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잠수함은 바다에서 국가의 해안과 이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도에는 이미 잠수함이 몇 척 있지만 대부분 낡은 잠수함입니다. 많은 잠수함이 다른 나라에서 건조된 후 인도에 판매되었습니다. 인도의 지도자들은 이를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대담합니다. 인도는 인도 조선소, 인도 노동자, 인도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 잠수함을 건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잠수함은 역사상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개의 부품과 수마일에 달하는 배선, 첨단 컴퓨터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 완벽하게 작동하게 하려면 뛰어난 기술, 특수 도구와 재료,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몇 대의 잠수함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해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밀어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혼자서 자전거를 타면 됩니다. 인도는 경험이 풍부한 외국 기업이 인도 조선업자들에게 가장 현대적인 잠수함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는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자국에서 6척의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전 세계 잠수함 제조업체에 입찰 공고를 냈어요. 제안은 이랬습니다. 우리와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인도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특별한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의 첨단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세요. 그 대가로 거액의 계약과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꽤 매력적인 제안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걸림돌이 많았죠. 인도는 잠수함 계약을 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몇 가지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외국 회사는 6척의 잠수함을 모두 인도에서 인도 조선소와 인력을 이용해 건조하는 데 동의해야 했습니다. 자국에서 건조하지 않고 단순히 인도에 가져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인도가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외국 파트너는 첨단 기술을 인도와 공유해야 했습니다. 약간의 기술이 아니라 많은 기술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특수 엔진과 항법 제어 장치 등 잠수함의 첨단 시스템 중 절반 이상을 인도인에게 가르쳐 인도에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잠수함 기술은 보통 극비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 간에는 쉽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셋째, 외국 회사는 인도에서 생산된 모든 잠수함 부품의 품질이 최고 수준임을 보증해야 했습니다. 인도산 부품이 처음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충대충 만들거나 이류 작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파트너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엄격하게 말하면 잠수함 건조가 지연되면 외국 회사는 큰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지연이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수함을 제 시간에 건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외국 잠수함 제조업체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회사라면 인도의 프로젝트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소 까다로운 상황이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인도의 잠수함 계약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십억 달러를 벌고 떠오르는 강력한 국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구매국 중 하나입니다. 모든 글로벌 무기 회사들은 인도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과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첨단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큰 도박입니다. 인도가 잠수함의 모든 비밀을 알아낸 다음 언젠가 그 지식을 이용해 여러분과 경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산 부품을 사용하고 품질을 보증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골칫거리입니다. 인도 공급업체가 결함이 있는 부품을 만들어 잠수함의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귀사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평판은 고장난 잠수함보다 더 빨리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위약금도 잊지 마세요. 잠수함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거나 비용을 초과하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인도의 조선소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도 지각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싶으신가요? 인도가 제안을 했을 때 전 세계 잠수함 건조업체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던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혹적이지만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관심이 있었지만 인도가 일부 규정을 완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인도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잠수함 제조업체 중에는 한국의 대형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수함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대우에게 인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입찰을 따낸다면 향후 수년간 조선소에서 일감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인도 무기 시장에서 귀중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 해군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향후 더 많은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우 역시 인도의 엄격한 잠수함 프로젝트 규정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술 공유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민감한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공급업체와의 지연 및 품질 관리 문제로 인해 막대한 위약금과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외국 파트너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대우 경영진은 거래 조건을 검토하고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거래 중 하나인 인도 잠수함 계약에서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 과감히 입찰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될 경우 사업이 침몰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에서 안전하게 물러나야 할까요? 위험 부담이 크고 쉬운 답이 없는 진정한 딜레마였습니다. 결국 대우건설 많은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 잠수함 거래의 위험과 조건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은 물음표가 많은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비밀과 명성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우조선은 무거운 마음으로 인도 잠수함 계약 경쟁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대우로서는 인도와 함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아무리 유혹적인 거래라도 거절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실패의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대우의 철수는 전 세계 무기 산업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한국과 같은 최고의 잠수함 제조업체가 인도의 프로젝트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거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국가와 기업들도 이를 주목하고 계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도 인도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의 철수를 지켜본 러시아도 결국 발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의 조건이 크게 바뀌어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의 거대한 잠수함 계획은 도크를 떠나기도 전에 침몰할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이끌고 기술을 공유할 강력한 외국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인디아 잠수함은 앞이 캄캄한 바다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우와 러시아 같은 외국 잠수함 대기업들이 프로젝트에서 물러났지만 인도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지도자들은 프로젝트 조건을 재검토하고 글로벌 입찰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의 도움이 있든 없든 자국 잠수함 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우의 움직임이 인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도가 해외 유수의 잠수함 건조업체를 유치하려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외국 파트너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들을 겁먹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인도가 대우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수정된 제안을 들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우로서는 새로운 거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계약의 두 번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노하우와 평판이 보호될 것이라는 확고한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대우의 철수가 결정된 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도의 잠수함 꿈이 순탄한 항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국에서 첨단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려면 큰 야망과 메이드 인 인디아 깃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주고받기, 국가적 자부심과 비즈니스 감각의 미묘한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산업 역량 강화, 그리고 험난한 경제 상황에서도 꾸준히 경운기를 운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상에서 가장 도적인 엔지니어링 업적의 심해로 뛰어들 준비가 된 정책 입안자, 엔지니어, 선원들로 구성된 헌신적인 팀이 필요합니다. 인도에게 해저 전력 개발은 이제 막 시작된 여정입니다. 해류는 거세고 장애물도 많지만 자국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는 것은 충분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다. 인도가 한 번에 한 척씩 잠수함 건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인도가 자국 잠수함 프로젝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지구 밖이 떨어진 한국에서는 다른 종류의 수중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게 인도 잠수함 계약 철회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수익과 떠오르는 글로벌 강국과의 주목할 만한 파트너십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대우 본사의 빛나는 사무실에는 안도감과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우는 글로벌 잠수함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우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의 잠수함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첨단 기술 강국이 된 작은 나라, 큰 야망을 가진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주연으로 활약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해군의 가치를 잘 아는 나라입니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해상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은 국가 안보와 번영이 연안 해역을 통제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날렵한 군함부터 스텔스 잠수함까지 해양력을 강화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잠수함 여정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복잡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형 공격 잠수함 프로그램은 이름 그대로 한국의 해안을 방어하고 영내 해역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중형 잠수함 함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잠수함에는 저소음 디젤 전기 엔진부터 정교한 소나 및 무기 시스템까지 최첨단 기술이 탑재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국내 주요 조선소와 함께 신형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를 주도했습니다. 한국 전자기업들은 잠수함의 첨단 센서와 전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건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잠수함의 능력과 전술을 개선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와 수백만 시간,
그리고 한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밤을 불면의 밤으로 지새워야 했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은 최초의 국산 공격 잠수함인 장보고급 SS-옥61을 성공적으로 진수했습니다. 장보고함은 1200톤급 디젤 전기식 공격 잠수함으로 연안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하며 어뢰와 미사일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잠수함이었죠. 이 잠수함은 한국 엔지니어링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신장의 상징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장보고함은 단순한 군사적 자산을 넘어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설계하고, 한국인이 건조하고, 한국인이 승조한 잠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립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장보고함은 한국인의 독창성과 결단력의 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장보고급의 성공은 한국이 잠수함 분야에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자극했습니다. 이후 대우를 비롯한 한국의 조선소들은 잠수함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몇 주 동안 수중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공기 독립 추진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우와 동종업체들은 또한 한국의 국경을 넘어 새로운 잠수함 시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체들은 검증된 설계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세계 잠수함 거래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최고급 잠수함을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국가들은 한국의 고품질, 중저가 잠수함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 대우를 비롯한 한국의 조선소들은 적극적으로 국제 잠수함 계약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국가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종종 매력적인 금융 및 기술 이전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와 대우의 운명적인 철수 결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우에게 인도 계약은 세계 무대에서 잠수함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계약 수준은 한국 잠수함 산업에 있어 최고의 성과이자 최고 수준의 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 프로젝트의 위험과 조건은 대우에게 너무 벅찬 것이었습니다. 광범위한 기술 공유, 현지 콘텐츠, 촉박한 납기 일정에 대한 요구는 한국 건설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대우건설은 막대한 보수를 포기하더라도 거래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한국 잠수함 산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대우가 인도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것은 분명 아쉬운 일입니다. 한국 잠수함의 입지를 넓히고 아시아의 주요 강대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우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 계약의 함정을 피함으로써 한국 건설업체는 더 유망한 다른 잠수함 시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 없이 설계와 기술을 계속 연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모험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신뢰성과 품질에 대한 명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우 조선해양의 행보는 한국의 잠수함 산업이 결코 후발주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유혹적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잠수함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잠수함 전략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일회성 수출 계약을 모색하는 대신 국내 잠수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점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지역 환경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급자족적인 수중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크고 조용한 잠수함, 더 긴 수명과 첨단 무기 등 차세대 잠수함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숙련된 잠수함 승무원과 지휘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간부를 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위협과 기회에 적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잠수함 함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인도사업 철수 결정은 잠수함 자립을 향한 한국의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필요와 역량에 먼저 집중함으로써 잠수함 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한 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보다는 질, 폭보다는 깊이를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세계 잠수함 시장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죠. 검증된 실적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앞으로도 새로운 국제 잠수함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잡을 때 보다 선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한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익을 존중하는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잠재적인 잠수함 파트너인 대우를 잃은 것은 분명 타격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성과 재조정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뉴델리는 자국 잠수함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기 위해 외국 건설업체들을 겁먹게 했던 몇 가지 부담스러운 조건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의 공동 연구 개발과 같은 잠수함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 잠수함 산업의 역사는 회복력, 독창성, 적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해군의 전통이 거의 없는 전쟁 후진국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잠수함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많은 대국들이 부러워하는 첨단 함정을 건조했으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잠수함 여정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러한 자질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적 긴장 고조부터 급격한 기술 변화까지 앞으로의 도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거울 삼아 한국의 잠수함 건조업체와 선원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동종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혁신을 지속하고 파도 아래서 가능한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전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수함 세계는 숨겨진 위험과 보이지 않는 기회로 가득한 비밀스럽고 어두운 세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재능과 끈기, 팀워크를 갖춘 잠수함 강국 대한민국이 극복하기에는 너무 깊거나 어려운 장애물은 없습니다. 전속력으로 전진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치열한 경쟁과 까다로운 고객에 직면한 약점의 징후이자 후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대우가 어렵게 쌓은 명성을 지키고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유망한 기회에 집중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 즉 계산된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 산업의 핵심에 있는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에게 대우의 선택은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의 미래와 세계 해군 질서에서 한국의 입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은 잠수함 성공의 물결을 타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많은 해군이 부러워하는 날렵하고 은밀한 잠수함을 꾸준히 생산해왔습니다. 그 기술력과 인재 덕분에 세계 최고의 잠수함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다른 수출 계약도 불투명해지면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 업체들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우위를 당연시하거나 세계가 자신들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전략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서울 대우 본사에선 이러한 고민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의실과 공장 현장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모여 잠수함 사업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장 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사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다양한 설계 콘셉트의 장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은 매년 새로운 업체와 기술이 등장하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혁신적이며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과 정해진 시간과 예산에 맞춰
잠수함을 인도하는 입증된 실적 등 대우조선의 핵심 강점을 2배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무인 수중 차량과 잠수함 구조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의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대우 고객들의 요구와 니즈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더 이상 모든 반짝이는 기회를 쫓거나 까다로운 조건의 프로젝트에 얽매여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사의 가치에 부합하고 회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파트너십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은 대우의 새로운 잠수함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우조선은 기성품으로 설계된 잠수함을 판매하기보다는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맞춤 제작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육, 유지 보수 및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도 제공하여 해군이 잠수함 함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대우가 특히 가능성을 보았던 분야 중 하나는 더 작고 저렴한 잠수함 시장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수중 능력을 확장하고자 했지만 대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위한 예산이나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대우의 소형 디젤 전기 잠수함은 이러한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우의 엔지니어들은 현재 제품보다 훨씬 더 작고 민첩한 새로운 등급의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얕은 연안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고 감시부터 특수작전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코드명 말린으로 명명된 새로운 디자인은 소형화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무게 500톤, 길이 50m로 크기에 비해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첨단 리튬이온 배터리와 유선형 선체로 뛰어난 내구성과 스텔스성을 갖췄으며 모듈식 탑재실 덕분에 어뢰부터 수중 드론까지 모든 것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리남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잠수함 건조에 대한 대우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틈새 시장에 집중하고 간결하고 적응력 있는 설계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린함은 변화하는 세상의 도전에 맞춰 한국인의 독창성과 장인정신이 집약된 잠수함이었습니다. 말린함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잠재적 구매자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동남아시아부터 남미까지 각국 해군에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대표단을 보내 새 함정을 직접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말리남의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몇몇은 주문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대우에게 말리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잠수함 사업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고객 중심적인 기반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반짝이는 신제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 고객의 고유한 요구와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와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대우가 특히 잠재력을 발견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거대한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시장이었으며 해군은 영내 경쟁국에 발맞추기 위해 잠수함 함대를 현대화하고자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 및 정치적 격변의 역사를 가진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대우가 사업을 수주하려면 규제, 문화적 차이, 경쟁 우선순위 등 미로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했습니다. 베테랑 한국 해군 무관 출신의 자카르타 대우팀은 인도네시아 공무원 및 업계 리더들과 다리를 놓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해군의 요구사항과 우려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인도네시아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잠수함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대우가 가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검증된 장보고함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디젤 전기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가 자체 잠수함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교육 및 기술 이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및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승조원들은 한국에서 광범위한 교육을 받아 새로운 잠수함의 운용 및 유지 보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계약은 양국에 모두 윈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해군 역량이 크게 도약하고 영내 주요 파트너와 방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우에게는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과 장기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구축에 대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에도 대우의 성공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이었으며 항상 새로운 도전자와 기회가 등장했습니다. 대우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던 신흥 강국 중 하나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루며 핵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을 모두 포함한 막강한 잠수함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수출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한국이나 유럽으로 눈을 돌렸던 국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잠수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에게 중국의 도전은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잠수함 기술력 성장이 한국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 우위를 잠식할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과 협업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우의 경영진은 중국과 가격 전쟁이나 군비 경쟁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공통점과 상호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두 정상은 해저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양국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 생산 계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의 다른 주요 업체들과의 교류도 강화했습니다. 연료 전지 및 자유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유럽 기업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자국 함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함정의 공급처로 한국을 찾고 있던 미 해군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우의 기본 철학은 변함없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이를 통해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근면, 혁신, 파트너십이라는 한국적 가치에 뿌리를 둔 철학으로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가리지 않고 대우를 지탱해왔습니다. 대우가 잠수함 사업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숨은 적군과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가득한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팀, 탁월함을 향한 헌신으로 이 한국 건설업체는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옥포의 분주한 조선소 위로 해가 떠오르자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용접기가 불꽃을 튀기고 그라인더가 굉음을 내며 슬립웨이에서 또 하나의 빛나는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파도 아래에서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며 설계도와 계산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무실에선 영업사원과 전략가들이 다음 큰 거래, 다음 대담한 움직임을 계획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는 바다만큼이나 광활하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대우조선해양은 단순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독창성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항해해야 할 바다와 탐험해야 할 심해가 있는 한 대우조선은 그곳에 있었고 심해로 나아가는 길을 이끌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냉전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스토커로 서방의 공포와 매혹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 수년 동안 한때 막강했던 러시아의 잠수함 함대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격변으로 조선소의 자금과 인력이 고갈되어 많은 잠수함이 계류장에서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러시아 해군의 자랑스러운 잠수함 장병들은 이제 배를 띄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의 입장에서 이러한 쇠퇴는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강력한 잠수함 전력이 자국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구와 아시아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매끄럽고 현대적인 잠수함을 보고 러시아가 해저 군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 러시아 정부는 잠수함 함대를 재건하고 현대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발트해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조선소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수십억 루블을 신규 건조 및 개조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러시아 수중 기술의 최첨단을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핵 추진 잠수함인 야센급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순항 미사일과 첨단 센서로 무장한 야센은 적 함정과 잠수함을 무자비하게 추적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에게 야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부활의 상징이자 전 세계의 곰이 돌아와 포효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동급 최초의 함정인 세베로드빈스크는 건조에 10년 이상이 걸렸고 비용 초과와 기술적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마침내 항구를 떠났을 때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센 함대의 나머지 함대를 건조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잠수함에서 승승장구한 거칠고 말도 안 되는 베테랑인 빅토르 치르코프 제독이었습니다. 치르코프는 해저전의 위력을 믿었고 야센이 러시아의 해군 우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르코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단순히 돈과 엔지니어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숙련되고 헌신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한 종류의 인적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인적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와 기술자 중 상당수가 민간 부문에서 더 수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방위 산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종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낡은 장비와 함께 무너져가는 시설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사기는 바닥을 쳤고 한때 자랑스러웠던 러시아 조선 산업은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치르코프는 대규모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전국을 샅샅이 뒤져 젊은 인재를 찾고 이들을 잠수함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아낌없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학교와 견습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대학 및 업계와 협력하여 숙련된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치르코프는 러시아 국경을 넘어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해외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야센에 필요한 많은 기술과 부품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산업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외 공급업체와 파트너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중에는 놀라운 곳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파트너십 중 하나는 인도와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양국은 소비에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방위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는 러시아 무기의 품질과 신뢰성에 점점 더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고 군사적 필요를 위해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가장 크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 중 하나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은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르코프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인도가 자체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과 야센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르코프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야센 프로그램의 기술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인도가 자체적으로 첨단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인도는 러시아 조선소에 필요한 자금과 부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를 꾸준히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기관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감한 기술을 외국과 공유하는 것이 안보상 위험하다고 우려했고, 다른 이들은 인도가 단순히 지식을 가져가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도망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치르코프는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인도와의 계약이 야센 프로그램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협력하면 서방과 아시아 경쟁국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중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치르코프는 이 파트너십이 성공하려면 러시아와 인도팀 간의 신뢰와 이해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력과 기술 교류를 주선하여 러시아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양국의 인도 팀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상명하복의 명령과 통제에 익숙한 관리 방식에 익숙했지만 인도인들은 보다 협력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오해와 잘못된 의사소통이 흔했고 진척도 더뎠습니다. 하지만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보드카를 마시며 나누는 유대감을 통해 양측은 점차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에 대한 열정과 수중전의 도전에 대한 존중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로의 독창성과 수완에 감탄했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공동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러시아 조선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자금과 전문 지식이 유입되면서 야센 프로그램은 절실히 필요했던 활력을 얻었고 건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목적의식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의 파트너십이 꽃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치르코프는 러시아가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러시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면서 국내 혁신과 자립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러시아가 특히 강점을 보인 분야 중 하나는 수중 스텔스 분야였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첨단 소음 감소 기술과 영리한 설계 기능 덕분에 탐지를 회피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치르코프는 이 점을 야생과 다른 러시아 잠수함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보고 조용하게 달리는 기술을 완성하는 데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동시에 치르코프는 무인 수중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했습니다. 그는 드론과 로봇이 미래 잠수함 전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를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가 이 새로운 분야의 선두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러시아 해군 내에 무인 수중 차량 유유를 전담하는 특별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이 부서는 학계 업계, 군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소형 정찰 드론부터 대형 자율 잠수함까지 새로운 UUV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이 작업은 도전적이고 종종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사명감과 혁신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장거리 감시 및 정찰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UUV였습니다. 이 드론에는 첨단 센서와 AI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한 번에 몇 달 동안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해저를 매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프로토타입이 테스트할 준비가 되었을 때 치르코프는 발사 현장에 꼭 참석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바렌츠의 한가운데에 있는 모선의 갑판에 서서 날렵한 어뢰 모양의 드론이 물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인 정찰기가 파도 아래로 사라지자 치르코프는 자부심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잠수함 전쟁의 미래는 오늘날의 혁신과 협력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은밀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잠수함 함대로 그 미래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곰은 잠에서 깨어났고 다시 한번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선이 해안으로 방향을 돌리자 치르코프는 회색빛으로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모든 도전과 기회, 파도 아래에서 힘의 균형을 형성할 동맹과 경쟁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가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그 반대편에서 더 강해져 돌아온 사람처럼 냉정하고 결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이 돌아왔고 세상은 곧 곰의 포효를 알게 될 것입니다.